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634일 되는 미국 대사관 측임인 시민들의 행동일입니다. 지금 강화문 광장은 우리 조계종에서 불교 행사한다고, 내일 아마 행사한다고 큰 준비를 하고 있고, 10월 1일 날 국군의 날 또 행사한다고 준비를 하고 있고, 이 강화문 광장은 늘 어느 날부로 정치 행사는 거의 없고 가급적이면 문화 행사 이렇게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강화문 광장은 격변의 장입니다. 강화문 광장에서 헌정 질서를 중단시키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이 옛날엔 강화문 뒤에 청와대가 있습니다. 대통령이 11.6 일어났을 때 박정희 대통령이 저 강화문 뒤편에서 시해 당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저 강화문 뒤 청와대에서 또 광란의 촛불 집회로 물러났습니다. 이 강화문 광장은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서울의 중심 광장이고 대한민국의 중심 광장이고 외국인들도 많이 옵니다. 이 광장에서 촛불 집회가 밤마다 광란에 촛불을 켜서 그 촛불이 미친 횃불이 되어갖고 헌정을 중단시켰습니다. 지금 민주당 패거리들 문재인 재미 많이 봤습니다. 대통령도 해봤고 엄청난 부정도 저질러 봤고 또 실정도 국가를 막아떨이도 봤습니다. 그런 자들이 또다시 윤석열 탄핵 퇴진 운동을 하겠다 선언하고 이제 매주 토요일마다 모이고 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강화문 들어와서 저 강화문 광장에서 촛불 켜고 밤마다 쇼를 하고 있어요. 근데 강화문은 못 들어오니까 지금 남대문에서 쇼를 하고 있는데 과거와는 다릅니다. 개딸들이 하던 거와 또 다릅니다. 지난주는 한 10,000명 왔다 그래요. 이게 이제 아마 상당히 불어날 것입니다. 왜 불어나는가? 민주당도 다급합니다. 이재명도 다급합니다. 민주당뿐만 아니고 지금 야당들에서 감옥 갈 인간들이 되게 많습니다. 조국도 가야 됩니다. 이재명도 가야 됩니다. 황운하도 가야 됩니다. 뿐만 아니고 돈봉투 사건에 연루된 인간들도 가야 되고, 그러니까 여의도 국회는 지금 범죄자들의 소도 도피소가 되어 있습니다. 여의도의 정치 권력으로 그걸 막아내겠다고 지금 온갖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막는 방법은 역시 광장의 힘을 빌려야 되겠다 그 생각해서 지금 광장으로 기어 나옵니다. 광장으로 나온 저들은 그냥 편하게 대모만 안 합니다. 언젠가 용산으로도 쳐들어갈 것이고 뭔가 계기를 만들기 위한 일을 하리라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에 대해서 저들은 치열한 준비를 하고 있고 1단계로 1,500, 1,600명 시국선언, 백낙청, 황석영 등등 시국선언을 하면서 쫙 체계적인 준비를 하는데, 과연 이 자유를 지키고 자유진영을 지킬 사람들은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가? 없습니다. 누가 그걸 이끌 지도부도 없고 지휘관도 없고, 그렇다고 용산, 국민의힘당 이런 개념이 한 번도 없습니다. 왜? 싸워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전투를 해본 경험도 없고 전쟁을 해본 경험이 없습니다. 저들이 저렇게 움직이는 것은 어떤 목적으로 움직이고 있는가 예측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그 기나긴 날 예측이 아니라 현장에서 실전하고 진짜 일당백 일기당천으로 싸웠어요. 우리 이겼습니다. 서초대로에 그 많은 수백만이라고 언론에 뻥칠 때 그 수백만가 우리 불과 기천도 안 되는 병력으로 100만 대구를 물리쳤습니다. 이겼습니다. 서초대로에서 쫓아냈습니다. 어디로? 여의도로.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 가서 또 전쟁해서 그들을 또 쫓아냈습니다. 어디로? 여의도 광장으로. 전쟁을 해갖고는 져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정권이 바뀌면은 이렇게 치열하게 광장에서 싸웠던 사람들 그 공로 그거는 인정하지 않더라도 그런 역사가 있었다는 것 쪽은 알고 정치를 해야 되는데 관심이 없습니다. 무관심입니다. 저는 이렇게 감히 말합니다. 국민의힘당과 용산에 있는 분들이 이 자신들의 어떤 힘으로 권력을 찾은 것처럼 되어 있지만은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래 그렇지 않아 네 말이 틀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현실과 이상 정강훈 목사님께서 저 광장에서 바리케이트 치고 블로킹 치고 있었기에 그래도 강화문 옆에 시내 중심부에 광란의 짓거리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정강훈 목사에 대해서 제도권에서 손잡고 하면 혹시 무슨 일이 생길까 봐 아무도 안 갑니다. 그러나 저분의 현실적인 역할은 어마어마한 역할이에요. 제가 늘 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광장을 지배하는 자 정치를 지배한다. 한국 정치는 광장을 뺏기면은 그날 끝납니다. 광장을 뺏기면은 저들이 별쇼를 다 해가 덮어버립니다. 거기에 언론이 가세합니다. 밤마다 촛불을 10,000명이 와도 100만, 10만 만들 수 있는 자들이 바로 저들의 기술입니다. 선전선동, 상징 조작. 제가 국민의힘당에 가서 광장을 지배하는 자 정치를 지배한다 이런 말 하면은 그건 무슨 말인지도 모릅니다. 이해도 못합니다. 그러나 이해를 한다 할지라도 광장을 지배할 방법 내가 나가야 되는가? 나와야죠. 내 몸이 움직이지 않고 하면은 아무것도 변화가 없어요. 광장을 지배하려면 어마어마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 혹독한 추위 아래 매서운 바람이 부는 그곳에서도 내가 우뚝 흔들리지 않고 서 있을 수 있는 그 강인함이 있어야 돼요. 강자만이 살아남는 정치판입니다. 세계 역사도 강자만이 살아남는 것이 세계 역사입니다. 그러나 그런 비바람이 불고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고 혹독한 추위가 올 때 그곳에 서 있을 수 없는 그런 육신을, 그런 정신을 가진 자들은 절대로 세상을 지배할 수가 없어요. 바로 국민의힘당이 이런 간단한 논리, 간단한 사실만 이해한다면 광장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지금 세계 패권 국가고 세계 경찰 국가고 세계 최강의 국가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지금 국민의힘당처럼 가만 온실에 앉아 있으면은 미국은 저렇게 세계 최강 국가로 인정을 못 받습니다. 미국은 진짜 거대한 10만 톤쯤 되는 그 항공모함이 11척, 12척이 전 세계를 항해하고 있습니다. 바다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항공모함 한 척에 탑재하고 있는 전투기, 조기 경보기, 뭐 각종 무기들이 시시한 나라 한 나라나 그냥 바로 그 한 대가 쑥대밭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 배를 10몇 척을 갖고 그 배 안에는 5천여 명의 성교원이 타고 있습니다. 해군 병사들이. 나이 10대 후반 어린 병사부터 함장까지 전 세계를 항해합니다. 미국의 자존, 미국의 자존이 뭔지 압니까? 세계의 자유를 지킨다. 인류의 자유를 지킨다. 미국의 그 군인들은 그런 자부심으로 전 세계를 폐추로 항해하고 있습니다. 순찰하고 있습니다. 케네디 대통령의 그 연설문 70년 전 우리나라가 나라 세울 그 무렵에 미국은 어떤 생각을 했는지 아십니까?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될 때 독립되고 난 뒤에 나라를 세우고 미국은 나라를 세운 건국 파운데이션, 건국 정신이 정의, 자유를 위한 투쟁이었어요.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들, 패드릭 헨리 같은 분,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얼마나 멋있는 말입니까?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그래서 오늘날 미국을 저렇게 강한 자유의 나라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이승만이라고 하는 그 한 분이 바로 이 땅에 자신의 몸을 불태워서 자유의 씨앗을 뿌린 것입니다. 누군가가 자유를 위해서 그렇게 치열하게 투쟁하고 헌신한 분이 있었기에 자유의 씨앗이 지금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미국도 그랬고 한국도 바로 이승만과 그 건국의 할아버지들이 이 땅에 자유를 뿌린 것입니다. 그래서 물질의 영광이 있고 그래서 민주화했다고 하는 인간들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유가 있기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만약에 공산국가가 이게 설립됐다면 민주화 다 이미 총살돼 죽었어요. 민주공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승만을 독재자라고 말하고 있는 저 한심하고 무식한 인간들, 그리고 이승만이 얼마나 위대하다고 말하지 못하고 있는 한심하고 무식한 인간들. 그런데 이 모든 이 자유를, 이 고귀한 자유를 공격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그 세력이 바로 이 내부의 적들입니다. 임종석을 비롯한 문재인을 비롯한 저 민주당을 비롯한 내부의 적들. 이 적들은 자유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북조선 김정은을 추종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늘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무너뜨리고 대한민국 자유를 공격하고 그 공격하는 수단이 바로 광장을 지배하고 난 뒤에 광장에서 벌이는 광란의 쇼입니다. 그 쇼를 통해서 선전선동을, 그것도 고도의 선전선동을 하면 국민은 다 거기에 쏘가 넘어갑니다. 왜? 언론이 각색에서 국민을 호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주제와 결론은 뭐냐? 광장을 지배해야 된다. 언제까지? 대한민국 내부의 적들이 사라지는 그날까지 광장을 지배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윤석열 퇴진 행동, 그걸 이제 민중행동이라고 합니다. 민중행동이 행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가? 그 맞불로 자유의 행동을 시작해야 돼요. 자유행동. 민중행동이 시작됐다 해서 언론이 민중행동을 합니다. 우리는 자유행동 또는 시민행동으로 그들과 맞각을 뜨고 맞불을 질러야 됩니다. 그래야 그 전선을 우리가 지킬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실에 계시는 분들, 그리고 국민의힘당 국회의원들, 그리고 제가 드리는 이 말이 대통령의 귀에 들어가서 대통령께서 그래도 아스팔트에 기나긴 날, 그래도 대검찰청 앞에 그 하완 460개를 깔아놓고 그 문재인 정부 시절에 제가 그 용기 있던 사람들의 대장입니다. 그 사람의 말을 귀담아 들어주시고 바로 광장의 전쟁에 대비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진짜 명심해야 됩니다. 좌파들은 계획된 수순에 의해서 권력을 찬탈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좌파들은 그 계획된 권력 찬탈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다 당하는 그 어리석은 일을 두 번 다시는 당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예, 어젯밤에는 종창아재께서 또 초소 근무를 했습니다. 아침 일찍 송아재가 또 변함없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예, 하나님의 축복이 늘 언제나 이 땅에 저런 반대한민국, 반자유주의, 반지성, 반합리성 이런 자들이 물러나는 그날까지 저희들이 굳건하게 견딜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영육의 강인함 축복을 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도드립니다. 미경님을 비롯한 여러분 파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